오늘도 우리 강평재 오셨네요. 거제시 의회와 거제시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오늘 귀한 시간 내어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을 환영하며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울러 직필정론으로 우리 시민들이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자 관계자 여러분과 기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성인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노재하 의원의 신상 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했습니다. 노재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시의원입니다. 어제 최양희 의원님의 시정질문 과정에서 집행부가 의원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엉터리를 낸 보도자료를 냈으며 의원들이 이를 근거로 마치 잘못 판단할 수도 있었던 것처럼 본원인들이 오인할 수 있어 당시 복지관 운영 위탁 조례안 개정권과 관련 복지관 정상을 위한 특위와 본회의 의결에 참여했던 당사자로서 신상 발언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신상 발언을 허락해 주신 윤부원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최 의원께서 언급했던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개정안은 2019년 12월 9일 행정복지위 심사에 이어 12월 20일 본회의에서 어느 의원도 이의가 없는 가운데 원안 가결됐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거제시 종합복지관 운영 정상을 위한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에서 복지관 위탁 시 시의회 동의 여부를 명확히 정비하라는 지적에 따라 부의됐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사회복지관 위탁 시 사회복지관 사업 관련 법령에 따르고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지 및 관리 조례는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시의회 동의 여부를 두고 벌어지는 법 해석상의 논란 과정에서 상위법이자 특별법 성격의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한 내용으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당시 해당 상임위가 본회의 회의록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어제 최 의원은 집행부가 의원들을 설득시키기 엉터리를 낸 보충자료를 냈으며 의원들이 이를 근거로 마치 잘못 판단한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집행부 과장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회 심사보고, 행정복지위원장의 본회의 심사 내용, 법적 자문 의견 등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심사숙고해서 심의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그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최 의원께서 지적한 집행부가 제시한 보충자료 중에 있는 간략하게 언급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민간의 위탁 운영을 맡길 수는 없고 별도의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지만 위탁할 수 있는 사무라는 내용에 대해 최 의원의 일반적 해석 역시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오인할 수 있는 자구에 대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점도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과 법 해석에 보다
유의에 접근한다면 지방자치법에 따르지 않고 별도의 법령, 특별법에 준하는 사회복지법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들이 모두가 조례 개정과 관련한 여러 자료를 종합해 해석하고 검토해 판단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가 낸 엉터리 자료를 근거로 조례 개정을 심의했을 거라는 추정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어제 보충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이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재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에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하실 분은 한은진 의원, 이미숙 의원, 노재하 의원 이상 세 분이 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1조의 2에 따라 시정 질문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또는 일문 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 각각 20분이며 일문 일답은 40분입니다. 보충 질문의 내용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이 있을 시 2명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질문 시간은 각각 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한은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이 일문 일답이므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복지위원회 한은진 의원입니다. 먼저 지정 질문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박종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첫 번째, 거제 지역바다 조성에 따른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두 번째,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에 발맞추기 위한 거제시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세 번째,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 활동 현황 및 역할, 마지막으로 거제시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현황 등 4가지 주제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조금 더 돌려도 되겠습니까? 예, 시장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도 뭐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벌써 취임 100일이 다 되어 갑니다. 예, 취임하시고 그 18개 면동 주민 대표와의 간담회 진행하셨던 일이 저는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예, 그때 그 시장님이랑 저는 제가 지역구가 같다 이러면서 제가 다 같이 두 개 면을 빼고 다 같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예. 요즘 바쁘실 텐데 제가 그 18개 면동 같이 다니면서 인상 깊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시장님께서 면동 갈 때마다 공무원들 친절, 특히 민원들한테 인사 잘하게 하겠다 하셨고, 그리고 꼭 면장님 일 잘합니까? 동장님 일 잘합니까? 하고 주민들께 물으셨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예.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사실 제가 이제 100일을 취임을 이제 지금 한 며칠 있으면 이제 10월 8일이죠. 제가 100일이 되는데요. 우리 거제시 공무원 한 3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변화의 모습이 보인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면동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 그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본청에 있는 약 한 7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인사를 정말 잘한다. 그다음에 인사를 잘 받아준다. 그다음에 밝은 얼굴로 서로 인사의 말을 한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 공무원들의 변화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너무 그는 고무적인 일이고 이게 우리 거제 시민들을 앞으로 이해하는 길이고 섬기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아직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한 것 같은데. 변화를 아무튼, 살살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시장님 그 대답이 아무튼 시민들 입에서 입으로 면동 현장에서 이제 직접 들려온 얘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제 지혜바다 조성에 따른 추진 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예. 그 혹시 그 마산 지혜바다나 김해 지혜바다를 한번 가보셨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그 마산 지혜 바다하고 김해 지혜 바다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5번 PPT를 한번 예. 보여주십시오. 5번 PPT입니다. 네, 지금 마산하고 지혜바다 전경입니다. 어떻습니까? 지혜바다 전경이 마산하고 김해가 굉장히 지역이 웅장합니다. 그렇죠. 예. 네. 시장님께서 한번 가보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우리 거제시의 제 주변에도 마산이나 김해를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거제에도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거제에도 만든다. 그래서 언제 만들어지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 개관이 목표였는데, 그래서 25년 개관을 목표로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들 사실 많이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시장이 바뀌고 또 대주위에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아이고, 시장 바뀌어가지고 지혜바다 도서관 저것도 건립 안 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도 사실 계셨고요. 제가 그럴 일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3번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지혜바다 현황입니다. 3번. 네. 지금 마산과 김해에 지혜바다 도서관이 저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개념 복합 독서 문화 공간으로 지역의 랜드마크로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마산은 하루에 한 2,000명 정도 많이 올 때는, 그리고 김해는 1,000명 정도 방문객들이. 그래서 지혜바다는 이렇게 책만 보는 그냥 일반 도서관이 아니라 독서 문화 예술이 어우러지는 복합 독서 문화 공간입니다. 아까 웅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정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제시가 도내 학령 인구도 한 38,000명 정도, 뭐 도에서 한 5번째로 많더라고요. 24만 거제 시민이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을 이렇게 문화적 갈등을 해소시켜줄 이런 공간은 벌써부터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 동의합니다. 그래서 동의하신다고 하시니까 거제 지혜바다는 21년 9월 14일 거제시와 경상남도 교육청과 거제 지역 현안 해결과 상호 협력을 위해 협약을 했었습니다. 지혜바다 조성은 그 주요 내용의 하나였어요. 알고 계시죠? 그게 이제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세 가지 중에 그런데 하나였습니다. 정확하게 그 지혜 바다라는 명칭은 잘 사용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에는 저도 예. 보니까 뭐 지혜바다라고 콕 찍어서 말한 건 없긴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답변서를 보니 MOU 체결이 단순히 지혜바다 조성을 위한 의견 교환 정도라고 써놓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맞습니다. 놀랍기도 했고 예. 답변이 좀 성의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1번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행정 간에 MOU 체결을 했는데 단순 의견 교환,
이거 단순 의원 구하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한은진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 김해나 마산은 지혜받을 신축한 겁니다. 우리가 할 때 우리 실내체육관을 정말해서 우리 거제시 실내체육관을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지혜바다를 만들겠다라고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데요. 우리 그러면 거제시 실내체육관은 어디에 둡니까? 그때 당시에 그 애무 체결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게 그런 겁니다. 먼저 순서가 거제시 실내체육관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이 실내체육관을 무슨 활용을 할 것인가를 원래 논의해야 되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행정입니다. 네, 제가 그런데 전혀 우리 거제시 실내체육관이 지금 공술 운동 잘 알다시피 주 경기장입니다. 우리 거제시를 대표하는 운동장이 지금 보조구장과 양쪽 두 개를 사이에 두고 있고 그 바로 인근에 같이 있습니다. 양산을 한번 가보시면 요번에 도체육대회를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실내체육관과 주 경기장이 동시에 붙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얻은 자리에 그러면 지금 현재에 있는 자리에서 어디에 도대체 실내체육관을 건립을 할 자리가 있습니까? 그럼 고현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고현항에 지금 실내체육관을 만들어 놓고 그 경기장은 지금 우리 운동장에 있고 이러면 도대체 그 거리가 어떻게 이동할 것이며 그게 전체적인 스포츠 타운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제가 답변을 하려고 그게 성의 없이 이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애당초 MOU 자체가 할 때부터 충분한 실내체육관을 어디에 건립할 것이며 규모는 어떻게인가 기존 거를 사용 못하기 때문에 그때에 앞으로 건립하는 시간에 어떤 또 업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의논 후에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장소와 용역과 그다음에 신축의 뭔가 시기를 정해놓고 난 뒤에 지혜바다를 하던 어떤 다른 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는 한 5개 정도의 우리 거제 시립도서관이 있는데요. 지금 장성포가 지금 너무 오래돼가 지금 다시 새로 어떻게 보면 이제 신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답변서에 나와 있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지금 큰 문제가 거제를 대표하는 시립도서관이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이미 이 답변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약 한 5,000회배 규모의 가칭 우리 거제 시립 대표 도서관을 상문동에다가 짓는 것으로 이게 오히려 낫다. 그게 또 오히려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그 답변을 보고 뭐 체육시설의 분사나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면 맞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지혜바다 협약 체결 이후에 지난 1년 동안 지혜바다 조성에 따른 추진 사항을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 추진 예. 사항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2021년 9월 14일 거제시와 경상남도 교육청은 교육 현황에 대해서 이제 MOU를 체결하는데요. 2022년 3월 23일 거제시 체육관의 안전성 여부 확인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안전 점검과 내진 성능 평가를 실시하는데 이 비용이 한 2,543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 내진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2022년 6월 29일 날에 안전 등급 B등급으로 이제 좀 그래도 양호한 상태다. 그리고 내진 성능은 1등급으로 별도의 내진 보강이 필요 없다라는 이제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지금 29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거제 실내체육관을 한 지금 28년 정도 예, 약간 28년, 29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아니더라도 다른 용역을 했으라도 이게 사실 안전성을 내진이나 그 다음에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이제 용역으로 검토를 해야 될 딱 시기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혜바다라고 칭하지는 않았지만 그 건립을 다른 데로 이제 이관을 실내체육관을
이전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 정도까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애물 체결 이후에 시장님은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셔가지고 뭐 체육관이 먼저 이런 말씀하셨지만 그때 담당 부서나 이런 충분히 지혜바다 조성을 위해서 많은 행정 절차가 이행되었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지금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거는 뭐 내진 안전 진단 같은 경우에도 뭐 지혜바다를 콕 집어 산 건 아니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실은 시기적으로 안전 진단하는 뭐 시기가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 년마다 이렇게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이번 이거 진단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혜바다 조성 추진 과정에서 체육관에 안전 진단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지혜 바다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 안 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혜 바다 때문에 한 거는 결코 아닙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제가 그렇습니다. 판단하기에는 지혜바다 조성 때문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또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용역 결과는 도서관 건립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된 건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도서관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 용역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아까 전반적인 부분 아까 세 가지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또 도교육청 지원청하고 우리 저희들하고 MOU 체결할 때에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아마 이거 용역을 했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근데 제가 담당 부서에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전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바다 도서관은 당초 계획대로 조성 관련되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시장님께서 그런저런 분산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 추진할 때 추진 부서나 전혀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MOU 체결 이전에 체육회와 간담회도 있었고 학부모님들과 소통 간담회도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부정적이거나 이런 의견이 나왔으면 MOU 체결이 가능했었을까요? 그럼요. 그럼 제가 충분하게 그때 당시에 네네. 이 실내 체육관이라는 대안, 그러니까 정말해서 우리가 MOU 체결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실내 체육관을 어디에 둘 것이며 언제 정도 신축할 것이며 규모는 어떤 규모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이에 대한 상의를 안 한 상태에서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코 그게 맞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시장님 그런 생각에서 이 답변서에 이 협약을 단순히 그냥 의견 교환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민선 8기에도 MOU 체결을 많이 하실 텐데 MOU 체결에 대한 그 우리 시의 신뢰도를 어떻게 앞으로 MOU 네. 체결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어떻게 하실 예, 겁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 그 지금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뭐 외자나 뭐 민자나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MOU 체결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특히 관광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와서 확인해 보니까 약 한 3조 정도 되는 MOU가 체결됐는데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7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MOU 자체가 크게 효과가 없다.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MOU를 체결할 때는 이제는 정확하게 실질적인 이 MOU라는 게 잘 알다시피 이 법적으로 조항이 사실 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그래서 앞으로 MOU 체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그다음에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점이 있나 없나까지 포함해서 우리 거제 시민들 의견도 다 듣고 나서 이제 MOU 체결을 하는 게 맞다. 저는 무분별한 MOU는 앞으로 하지 않겠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분별한 MOU 체결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민선 8기 MOU 체결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저는 그 지혜바다 도서관은 지금 시민들이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주 관심이 많은 사안이고 또 지금 시장님 답변은 그냥 이 일을 하기 싫으니 시와 행정이 조금 부족으로밖에 안 보여. 만약에 그런 시장님 일은 말이 안 체육관을 진짜 옮기고 그럼 지혜바다를 어디에 체육관 옮기고 싶습니까? 그런 것들이 부서나 의회나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치. 지금 의논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는 그 의논을 안 그러면 했기 다시 한번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시장님. 그러면 체육관을 옮겨놓고 지혜바다 조성이 아니라 지혜바다 조성은 지금 당장 체육관 건물만 내어주면 도에서 뭐 10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해주신다고 하시니 생각을 잠깐 바꿔서 지혜바다 조성을 먼저 추진하시고 체육관도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럼 체육회에 있는 그걸 분들이나 논의하시라는 우리 거죠. 시민들이 과연 그에 대해서 동의할 것인가? 그러면 시장님은 왜 체육인들의 불만만 얘기를 하시는 아니야 겁니까? 시민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그럼 예. 다수의 시민들이 그 다수의 시민, 저는 도선 지혜 바다에 대한 부도 다수의 시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체육관 이전도 물론 중요하고 그때 충분히 부서에서 그런 거에 대한 논의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미처 그 체육계랑 간담했던 내용들을 오늘 사전 숙지하고 못하고는 왔는데 왜냐하면 저는 논의 안 했다고 봅니다. 전 예.
시장 어떻게 예, 합답을 체육회 왜냐하면 제가 그것 때문에 몇 번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내 체육관에 여쭈어 보니까 이 내용 때문에 그럼 어떻게 이게 실내 체육관을 어디에 그러면 둘 것이며 규모는 담당 어떨 부서의 것인가에 부서장이 시장님한테 부분들을- 답변하는 거랑 저한테 답변하는 거랑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까지 계속 예, 이야기하지 알겠습니다. 맙시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지혜바다가 시장님이 이 건립에 뭐 사실상 무산이라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답변서에는 사실상 무산이라고 써 그렇지 있습니다.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신축으로 우리가 약 5천 회배 정도 규모 우리 거제시를 대표하는 지혜바다 못지않는 그런 도서관을 우리 거제시 도서관을 상문동에다가 짓겠다. 이게 저희들이 그러니까 생각입니다. 체육관을 말씀하시면서 굳이 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을 수 있는 걸 우리 시 그건 또 예산을 들여서 그렇죠. 알지 않습니까? 그런다는 게 저는 이해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충분히 그건 또 그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만약 전임 시장님 계셨더라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안 됐을 거라 봅니다. 저는 잘 추진되었을 거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번 그렇게 봐. 확신하십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충분하게 우리 거제시의 시민들의 논의를 하고 나서 그게 발표가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게 조금 이 용역 과정이나 아까 말했듯이 우리 협의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거는 충분히 논의를 안 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럼 도서관을 위치를 우리 저 실내체육관을 선정했다는 자체도 우리 위원님도 이해 가십니까? 저는 저 자리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실내체육관을 왜냐하면 어디다 두고요? 그래서 그거를 논의하는 그 논의를 하지 않는 건 지가 저 자리에 지혜바다를 조성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들린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지혜바다 좋은 자리에 제가 아까 말했듯이 상문동에 지금 아직 정확한 위치를 사실은 그거는 그럼 논의가 시민들과 논의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혜바다 조성도 다시 논의해서 시민들이 저 자리를 원하는지 상동의 대표 도서관을 원하는지를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선 그 시장님의 그런 협의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시장님의 그 대답도 사실은 그렇지 동의하기 않습니다. 어렵고요. 아까 왜냐하면 말했듯이 지혜의 바다라고 아까 콕 찍어서 이야기하고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네. 정확하게 내용이 없는 걸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제가 했던 전 겁니다. 시장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1년 동안 이 담당부서에서 이 일을 추진해 오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노고도 지금 한순간에 지금 꽝그리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네. 부서장한테는 담당한 그 과장님한테 여쭈었어요. 전 시장님 계셨으면 이거 제 추진되었을 걸 물었더니 그랬을 거라고 저한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 담당 부서에 그렇게 그래서 시장님이 계속 그렇게 하죠. 말씀하시니까 저한테 대답이랑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더 잘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해서 더 제가 잘하겠다고 하시니까 좀 더 들을 말씀 없지만 아무튼 요 지혜바다와 상동의 대표로 하시겠다는 도서관 예.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다수의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축 도서관하고 지혜바다 좀 다릅니다. 그게 지혜바다는 그게 그건 알겠죠. 있어서, 배교나 이런 도시 재생의 의미가 있다는 것도 예. 한번 생각하셔서 신중하게 그래 검토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예.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예. 탄소 중립 추진 전략에 발맞추기 위한 거제시의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시의 모든 업무가 뭐 아까 도서관 뭐 그렇지만 중요하겠지만 이 환경 정책만큼은 지자체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예. 우리 시장 평소 뭐 탄소 중립 실천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생활에? 저도 생각보다도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저만큼 탄소 중립 지킨 사람 없습니다. 저 술 그리 담배를 봅니다. 안 하신다는 거는 예. 아니, 일회용도 아무튼. 잘 안 씁니다. 아주 예. 좋습니다. 예, 실천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실천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인정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평소 생각하시는 탄소 중립에 대해서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제 사실 이거는 이제는 뭐 전 세계적으로 그냥 우리 탄소 중립에 대해서 간과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제는 기후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사항이고 이거를 우리 거제시부터 초석을 쌓아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정부도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해서 약 40%를 2025년까지 거의 탄소 제로화를 달성하겠다는 전략으로 아마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의 보조를 맞춰서 우리 시도
탄소 중립과 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각종 시책을 이제 추진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보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해주실 거라고 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위기 대응 시책의 강화를 위해서 탄소 중립 도시 구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우리 거제시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탄소 중립 그리고 녹색 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해서 이번 회기에 우리 상정을 하였습니다. 그 상정에 대해서 우리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조례 내용을 보면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 및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수립 이행 2025년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탄소 중립 부분별 시책 추진 그리고 녹색 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 홍보 국가 등과 협력해서 탄소 중립 지원 센터 등을 이제 설치하는 이제 골자를 해서 요번에 기본 조례를 통과했고요. 이 조례 안에 우리 시의 탄소 중립 실현과 기후 위기 적응에 대한 원칙과 방향성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책들을 좀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조금 더 추가해야 될 사항이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한 번 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 거제시에는 현재 거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지금 있습니다. 일단 용역 결과가 나오면 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수립되는 우리 거제시의 기본 계획은 10년을 계획으로 5년마다 이렇게 수립하며 시는 이 계획에 따라 그 추진 현황과 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2025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 8천만 원, 약 국비 5,600만 원, 우리 시비 2,400만 원을 해서 지금 현재 녹색 성장 기본 계획 수립을 지금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 5년마다 이제 이렇게 수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종 시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올해만 우리 전기자동차하고 수소연료 전기차 보급에 635대 대상으로 약 90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133개 친환경 자동차 충전 시설을 설치해서 친환경 자동차의 충전 인프라를 지금 구축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기 충전소 약 한 132개 그리고 수소 충전소 1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한 1,257대 차량을 대상으로 노후 좀 경유차가 제일 크게 이제 경유차가 이제를 했는데 이걸 폐차를 시키고 매연에 대한 저감 장치를 저희들이 부탁을 좀 하고 건설기계 그리고 엔진 교체 뭐 여러 가지로 뭐 LPG 그리고 신차도 구입을 해주고 어린이 지금 통학 차량은 또 LPG 차량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한 1,257대를 이렇게 그 저감 자원으로 해서 이제 우리 예산은 한 26억 정도를 투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소규모 사업장 대기 오염 그 물질 등 방지 시설 설치를 또 지원도 하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등을 이제 설치 지원을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물 방지 시설 설치 지원은 저희들이 한 3개소에 한 3억 7천 정도를 지금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고 저녹스 보일러 설치 그 가정에 있는 겁니다. 설치 지원 사업은 가정용 보일러 약 495대 5,200만 원을 지원을 지금 해서 최대한 배출가스가 작게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탄소 중립에 대한 시민들의 이제 의식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식 계고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건물과 자동차를 대상으로 탄소 포인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건물 탄소 포인트 운영은 약 한 420만 원 정도 지금 하고 있고 자동차 포인트는 지금 4,200만 원입니다. 자동차 포인트 운영은 약 289대 해가지고 지금 1,5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4억 7천만 원 예산을 통해서 또 경제림도 이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6헥타르 하고 산림 제방 방지 조림도 한 8헥타르 하고 내화 수림대 조림도 한 10헥타르,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조림도 한 5헥타르, 총 39헥타르를 통해서 산림을 조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을 흡수량을 증대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사실 제 시장 후보 시절에 탄소 중립 지원센터를 아주에다가 짓겠다라는 공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우리 거제대학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경상남도는 지금 보면 경남연구소를 통해서 올 7월 달에 탄소 중립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남연구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대부분 이제 학주하고 이제 MOU를 해서 하게 되는데 그 환경가가 있어야 되는 걸 제가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걸 향후 우리 시에도 탄소 중립 지원센터를 설치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어느 학교하고 이제 저는 거제대학하고 하면 될 거라고 판단했는데 거제대학은 환경가가 없어서 이 탄소 중립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하기가 힘들다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창원대나 인근에 있는 경남대나를 통해서 아니면 부산에 있는 대학을 통해서 우리 지원센터의 연구 용역을 추진을 같이 이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최대한 빨리 우리 시에도 탄소 중립 지원센터를 수립하고 또 그리고 시행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실 감축 예산제 2023년 시행을 위해서 현재 환경부, 행안부, 기재부 관련 부서들의 지침을 마련하고 법령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2024년에는 당초 예산부터 반드시 이 예산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마지막 하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탄소 중립 우리 2050년에 그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는 2050년 2050이라고 합니다.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를 구성하고 탄소 중립 녹색 성장에 관한 각종 계획 수립 그리고 추진 결과에 대한 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거제시 탄소 중립 관련 계획은 체계적으로 수립을 하고 계획 이행에 따라 추진 결과에 대한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실효성 있는 탄소 중립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전체 답변을 여쭌 게 아니라 평소 시장님 생각하시는 탄소 중립의 정의를 여쭈었는데 답변서를 다 읽어주셨네요. 그래서 예. 일단 답변서를 다 읽어주셔서 답변서 보고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용역 말씀하셨습니다. 그 탄소 중립 선언 이후에 용역을 해서 아까 용역 내용은 이제 그 끝나고 나면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제가 시장님 의원이 되고 몇몇 용역 보고회를 참석을 해봤었습니다. 예. 했더니 정말 지역 의제가 반영되지 않은 책상머리 용역이 정말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금방 시장님께서도 용역 보고가 끝나면 보고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용역은 탄소 중립에 관한 이 용역만큼은 용역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 시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는데 시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저도 사실은 위원님하고 생각이 오늘 보니까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똑같네요. 안 그럴 건데. 네. 아니 저도 지금 사실 제가 저도 용역 보고를 몇 군데 왔습니다. 우리 버스 체계에 대한 용역 보고, 그다음에 관광 뭐 기타 우리가 많이 또 했는데 사실은 사실 이게 조금 너무 의식적인 행위가 많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고 있는 거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을 줄 때도 좀 뭔가 좀 우리가 좀 의논을 한 후에 최대한 우리가 용역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또 제대로 된 데다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먼저 상의하는 게 맞다. 그 생각은 저랑 맞는 것 같습니다.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들 참여할 수 있는 단위해서 좀 진행하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 시의 탄소 중립 정책도 더 촘촘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원센터 제가 질문하실 줄 아셨구나.
몰랐는데요. 제가에 그 시장님 조례 발의도 그렇고 탄소 지원 센터도 설치 운영을 하신다 해서 제가 사실은 담당 과장님한테 고맙다고 인사드렸습니다. 맞죠, 과장님? 우리 시가 참 잘하고 있다고. 근데 이제 센터 설치를 시장님이 센터 설치를 이해를 하시고 설치한다고 하셨는지가 궁금했는데 알고 계시네요. 제가- 우리 시에는 지금 예, 설치도 맞습니다. 뭐 설치는 지자체 뭐 그거니까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예, 오면. 근데 맞습니다. 이제 우린 교육 정도로 그래서 아까 이제 생각했는데 지정, 예,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시는 이제 지정해서 운영하는 좀 단체가 사실 좀 어렵다는 거를 이제 부서 과장님하고 인정합니다. 이제 얘기를 예, 예. 했었는데 그래서 센터를 설치하는 까지 좋은데 그래서 당장 센터를 설치할 생각이 없었구나 생각이 조금 아쉬움이 들긴 하였으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전혀 제가 무지에 의해서 제가 잘 모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예.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 아무튼 그래 해서 저는 센터 설치를 하신다 하길래 아이고 환영을 했는데 이제 그 가정도 그렇고 해서 당장 설치가 아니고 거제대학의 지정 뭐 이런 거 생각하셨다 하면 다시 아쉬움이 들긴 하는데 나중에 조금 더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도 센터 설치로 해야 가는 게 됩니다. 좋겠다는 생각이 예, 예. 들거든요. 예,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우리 시가 다른 시군보다 도래 발이나 뭐 센터 설치 이런 것들이 앞서 나가는 거는 참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얘기하셨던 거 센터 설치하고 이런 거는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질문에 보면은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 이것도 사실은 제가 좀 놀랐습니다. 이런 걸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일을 잘하시는 건지 는 모르겠으나 근데 아쉬운 건 이걸 24년 당초부터 시행하시겠다고 하셨더라고요. 24년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생각하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는 어떤 제도인지 잠깐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이게 온실가스 감축 예산제라고 해서 이제 추진 시기가 2024년 올해부터 이렇게 내년부터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개념은 이 기후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그다음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예산 편성하고 그다음 집행에 반영하는 예산 제도를 라고 알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사업에는 우리가 좀 더 힘을 실어주고 배출량이 많은 사업은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예산 예. 편성과 정책 수립할 때 아주 중요한 제도죠. 근데 이런 다른 거는 조례나 뭐 센터 설치 이런 거는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이건 내년 당초부터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 왜 24년부터 했는지 그래, 네. 그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게 이제, 예산제가 2024년 시행을 위해서 이제 행안부하고, 그 다음에 환경부와 기재부하고 아직 관련 지침을 마련해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 정비하고 나서. 준비하는 하고 중이라서 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들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지? 그네들 하고 있는 걸 하고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예, 하고 있고 있는데, 이걸 이제 관련 관련 부에서 전체적인 정비를 잘 하고 나면 아마 관련 법령을 저희들한테 지침을 주고 또 그 지침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 시에서 2024년부터 보내서 그래서 이제 어차피 우리 거제시가 조례나 뭐 센터 설치를 발빠르게 하면 이런 제도도 미리 제도가 시행되어서 하기보다는 이미 인지하고 계시니까 예, 담당 부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미리부터 준비를 하면 예산제가 실시되었을 때 바로 우리는 시행착오 예, 없이 예, 예. 좀 더 빠른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실수 단계에서 이제 우리 시의 예산 구조를 사실 전환하는 아주 탄소중립 정책에는 중요한 정책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사실은 이 제도를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 부서에서 뭐 24년 뭐 당초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셔서 뭐 그래 이렇게 아니, 하시지 마시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보통 이제 강력에는 네. 이 강력시구는 올해부터 이제 하는데 전체 지자체는 이제 2024년부터 근데 우리 거제시는 잘할 수 있는 왜냐면 경남도가 예, 또 선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좀 가이드라인이 지금 환경부에서 조성하고 있긴 하나 예, 발빠르게 움직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근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과장님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제 네. 내년에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실시하는 걸 따라서 저희들이 바로
같이 해버리는 것보다는 시행착오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하게 검토 후에 하는 게 네. 맞다고 보기 제 때문에 말은 최대한 빨리 하도록 제 하겠습니다. 말은 이제 그 예산제를 하기 전 단계에 예, 예. 공무원들 교육, 시민들 홍보 이런 것들을 그거는 빨리 하자는 하겠습니다. 얘기입니다. 예, 네, 그렇게 그래서 하겠습니다. 도입되면 우리 시는 처음 도입돼서 시행착오 없이 바로 이거를 정책에 반영하면 더 빨리 탄소 중립에 가까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예. 말씀드리고 예.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린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건 답변서가 너무 잘 와가지고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노사민정협의회 활동 현황 및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역할에 대해 간단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예, 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는 시장은 노동자, 사용자, 주민 및 거제시 간의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그 본위원도 그 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만 우리 시 그 어떤 위원회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활성화되어야 되는 위원회가 이 노사민정협의회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그래. 저도 뭐 생각은 우리 한은진 의원님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왜 미활성이 되느냐라는 내용은 아마 잘 알고 답변서 계시죠. 받았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노사 쌍방강에 사실은 요번에 우리가 한노이 사건 이후로 보면 시장님 어제도 하노이라고 하시던데 아, 죄송한데 하노이가 아니고 하청지혜입니다. 하청지혜, 장- 예, 예. 하청지혜의 사건을 요번에 이제 보면 똑같습니다. 이게 노노 갈등, 노사 갈등, 뭐 우리 이 갈등 자체가 있다 보니까 이 실질적으로 이 사측하고 노측하고 같이 이렇게 그 노사 민정 협의를 이제 하다 보니까 서로 말을 잘 안 하려 합니다. 그래서 민노총 같은 경우는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참석을 안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지금 보니까 그제 이제 민주노총의 그 금속노조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저 시장실에서 정상은 지회장님이 오셨더라고요. 그 내나 우리 그 노동해관에 대한 위수탁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때 오셨을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 요 이야기도 했거든요. 이 노사민정협의회가 있는데 왜 안 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별도로 전 우리 시장님께서 만든 협의회가 아니 뭐 이렇게 뭐 정상적인 아니라도 그런 협의회가 있답니다. 그 협의회를 좀 하자. 그 이야기까지 하는데 저는 노사민정이든 무슨 협의회든 우리 노사와 우리 민정이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자리라면 언제든지 저는 참석을 하고 또 이거 조례에 대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니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 답변서를 보고 그동안에 좀 이 협의회가 활성화된 것 같지 않다는 전 느낌도 받았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님이 되셨으니까 이 노사민정협의회는 시장님이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시장님이 그렇게 이제 좀 미활성화되었다는 얘기들을 하셨는데 그리고 어디든 달려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어디든 혹시, 달려갑니다. 구체적인 활성화 계획이 따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노가 참석을 안 한다, 사가 참석 이런 얘기 마시고 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사용자 측의 의견이 좀 많이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건으로 자꾸 상정하고 또 재논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향후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노사 대립적인 논쟁이나 쌍방이 이해가 얽힌 참여한 사항보다는 지역 발전에 긍정적으로 전체를 가지고 그게 노사의 어떤 하나의 해낭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노사 민정이 안 되는 겁니다. 저 판단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이제 거제시 전역의 지역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하면 노사 민정이 구성을 해서 합해서 무슨 의제를 발굴하는가 이런 걸 가지고 논의하는 게 저는 맞다. 앞으로 방향은 그렇게 우리 지역 전체의 발전을 위한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게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자기 중간- 개인적인 회사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사실 서로 지금 왜냐하면 이게 노사민정의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도 지금 아마 공익 대표로 이렇게 지금 제가 돼 있는 위원회 위원인가요? 예예예 그렇습니까? 돼 있습니다. 노사위원회로 돼 있는데 이 임기가 올 12월 31일까지 돼 있습니다. 16분이 이제 계신데
요 분들도 대표성을 사실 띠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예, 사실은 제가 순간 지금 말문이 좀 그랬던 게 제가 그 생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노사민정협의회가 노사관계를 해결하는 걸로만 생각을 해서 활성화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이 노사민정협의회를 노사관계 원만한 해결이 아니라 지금 시장님께서는 좀 더 다양한 생각들, 시민들의 의견들, 뭐 노사민정 다 그제 시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냥 노동의 현장에 달라서 이름이 다른 것 예, 뿐이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러면 좀 다양한 의제, 문제 해결을 갖고 오면 맞습니다. 더 이제 좀 우리 또 거제시가 그제시 전체에 대한 현안에 그렇게 대해서 지장님이 생각하시면 이 활성화가 조금 더 빨리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답변을 해주시니 그 생각이 똑같다 아닙니까, 산의원님? 자꾸 똑같다 예, 가시죠. 예,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그 지금 우리 노사민정협의회는 그 위원회는 16명 구성되어 있고 실무 추진위는 실무 추진이 자체가 제가 이제 위원장으로 지금 돼 있고 그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협의회는 16명이고 추진위는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장님. 예, 이제 이게 이제 사용자 대표가 그렇습니다. 이 보면 그 노사공이 다 해서 예, 예, 예. 위원회가 따로 있고 실무추진이 따로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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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위원회는 16명, 그 실무추진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11명이 12명인가? 11명 맞습니다. 같은데 11명 조례에는 예. 협의회는 30명이네. 예, 실무추진은 15명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 시장님 생각이 그러시면 요 좀 구성을 좀 더 개정을 다양하게. 해서라도 예. 확대를 하면 좋겠긴 하나 예. 현재는 조례가 30명, 15명으로 정하고 있으니 예, 조금 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좀 넣어서 구성을 그리- 좀 확대하고 회의는 제가 사실 그럼 7월 달에 뭐 임기가 시작됐겠네요. 전임 맞습니다. 의원이니까. 예, 예. 근데 7월 1일. 제가 노사민정 하여튼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셔서 모르겠는데 회의도 보니까 필요시에 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필요시에. 예, 예, 그렇게 되어 그러면 그는 노사관계 뭐 문제가 있었을 때 했기 때문에 필요시였겠지만 지금은 노사민정협의회가 좀 더 활성화되려면 시장님이 그런 방침이 있으시다면 이 조직 좀 구성도 확대를 하고 회의도 좀 정례화를 해서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날짜가 지금 잘 알다시피 위원회 임기가 그 올 12월 31일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임기 안에 또 이렇게 바꾸는 거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올해 준비를 해서 우리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다시 상의를 한번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의회가 예. 운영되면 예, 좀 훨씬 다양해지고 지역 문제 해결에도 조금 더 다가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예. 예, 시장님께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노사민정 협의회 기대가 큽니다, 시장님. 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예. 그럼 국장님 누구 박용복 예? 미래성장 국장님. 예,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돌아야 돼. 죄송합니다. 예, 미래성장국장 강윤복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거제시에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누질 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예. 국장님은 도시재생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도시 재생은 좀 노화되고 낙후된 부분을 좀 새롭게 바꾸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은 몰라도 여러 가지 사람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쇠퇴되어가는 구도심을 활력을 넣어서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드는 것인데 뭐 국장님 생각에 저랑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쇠퇴된 그 구심의 마을을 잘 가꾸려면 그 속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전체적인 이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1 단계부터 뭐 잘 해야 되겠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주민 주도행으로 하면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참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뭐 현장에서 일은 해보았지만 그래서 제가 왜 그걸 여쭙냐면 지금 저희 장승포는 이제 완공이 되었고 옥포 고연도 진행 중인데 이 도시재생 사업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주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여쭙고 싶은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주민 참여가 상당히 약하지 않았느냐. 상당히 저희들이 이제 그 소프트웨어 사업으로서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도시 재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을 갖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어느 정도의 편협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좀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일말의 책임은 뭐 우리 행정에 있습니다만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역량 강화 교육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렇게 이제 지금 상황을 인지하고 계시니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미 장승포는 완공이 되었고 옥파와 고현도 거의 이제 절반을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담당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는 하신다 하시니 그 재생센터의 사업들이 제대로 좀 돌아가고 있는가라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국장님 지금부터라도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거제시에는 도시재생시혜센터가 있고 장승포, 옥포, 고영의 현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센터는 무슨 일을 하고 현장지원센터는 세 군데가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좀. 지금 저희들이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지금 기초센터가 있고 그다음 현장센터가 있는데 총 지금 한 14명 정도 인턴을 제외하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초센터에서 전반적인 도시재생에 대한 아웃라인을 잡으면서 거기를 좀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을 돼야 되고 그다음 현장센터에서는 직접 현장에서 거기에 따른 뭐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은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활성화 부분에 관해서 이제 관여하는 그런 부분이 주요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 국장님 말씀하시는 기초센터는 제가 말한 시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시센터장은 누굽니까? 지금 현재 센터장님은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석이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블로그 들어갔더니 아직까지 우리 김영구 의원님이 센터장으로 인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혜센터의 센터장님이 지금 공석인 이유를 잠깐 여쭤도 되겠습니까? 뭐 조금 전에 한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김영규 이제 의원님께서 센터장으로 계시다가 이제 선거 때문에 이제 나가셨는데 사실 이제 저희들이 센터 부분에 대해서 운영해가는 부분을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연 기초센터를 그대로 두면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우리 각 실과의 기초센터나 현장센터의 인원들을 불러서 거기서 통합 운영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 김영구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 센터장님은 선거 때문에 그만두셨다. 그럼 그 전에 기간이 사직을 하셨고 충분히 시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많은 공백 동안에 이런 기초센터를 센터장을 공석으로 두고 국장님 말씀 따나 현장에서 주민들 참여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신다 하면서 그럼 현장지원센터에는 센터장님들이 다 계시긴 한 겁니까? 예, 현장은 뭐 센터장이라보다 팀장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센터장님들이 다 계셨지 않습니까? 예, 예,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현장에도 지금 센터장들이 사실은 공석이라는 얘기신 거 아닙니까? 지금은 현장에는 팀장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이라기보다는. 예. 그 직책이 바뀐 겁니까? 원래 센터장이 하는 일을 지금 팀장이 하고 있다라고 내가 생각하면 팀장이나 센터장이 같은 같은 거기라고 의미라고 겁니까? 보면 될것 그렇게 이해를 같습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제가 사실은 그 국장님의 그 재생센터에 대한 생각도 그런데다가 센터장도 없어요. 그리고 현장지원센터에도 사실 이제 센터장이 팀장이 이제 같은 일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제 직책이 달라서 센터장이 공석인가라는 좀 걱정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자료를 받아보니 이제 도시재생 사업들이 제대로 이제 이행률도 낮고 이런 걸 제가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동안에 답변서에 보니까 8개 사업을 공모를 하고 뭐 선정이 되고 준공되고 시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8개 사업 한번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도시재생 사업 부분하고 그다음 소규모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고현 그다음에 옥포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성포는 이미 마쳐졌습니다. 그다음에 그저면에 우리 지산지수로 해서 기뜸 사업, 그다음에 맞은 삼밭, 그다음에 셔틀 사업 능포에, 그다음 능계마을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업들을 지금 거제시 전반에 걸쳐서 하고 있고 사실은 그 사업들이 뭐 좀 소규모 사업들은 아닙니다. 다들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에 무슨 문제도 생길 만큼 이제 일들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그 일을 총괄하는 센터가 장기간 공석이라는 것도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센터장을 어떻게 하실 거는 지금 생각도 없으신 것 같아요. 보관도 없으신 것 같고 이때까지 뭐 공고도 없고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어차피 이제 장성포는 이제 완공이 되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유지 관리는 해야 되니까 뭐 지속적인 그게 있으니까 그 놔두고 옥파와 고현은 사실은 컨센터를 지어야 되는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가 비어서 이렇게 일이 진행된다는 게 너무 좀 걱정이 많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변서를 보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국장님께서는 이거 장성포 도시재생 사업을 억수로 잘된 사업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성공적인 사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뭐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그 준공이 된 장성포를 이래 볼 때는 상당히 지금 뭐 잘된 사업이다. 우리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시재생사업 준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성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낙후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금 기운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하늘 카페라든지 소망길이라든지 어묵공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잘 되고 있다라고 저 생각뿐만이 아니고 바깥에서 저희들 많이 지금 견학을 왔다 네, 뭐 갔습니다.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그랬다고 예, 얘기를 예, 하시더라고요. 와서 보고 자기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좀 잘 돼 있다 그런 말씀을 한 네, 겁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서 뭐 장성포는 옥포보다 먼저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완공을 전국 최초 완공을 했다는 거에 좀 방점을 찍으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재생 사업이 이제 원만하게 마무리되도록 이제 고생도 하셨고 그게 뭐 그 지역 주민들한테도 저도 이 자리에서 감사는 드립니다. 왜냐면 완공이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으니까요. 감사를 드리는데 그 제가 사실은 장성포 현장을 여러 번 가봅니다. 가보고 이제 포차가 생겨서이기도 하고 가면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포차가 원래 할 때는 주변 상가에 없는 메뉴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뭐 같은 메뉴로 하는 바람에 손님이 또 이렇게 물상을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저 내용은 보면은 뭐 어떤 분은 그 포차가 있음으로 해서 이 지역이 좀 살아나면서 옆에 있는 인근의 상가까지 좀 영향을 미쳐서 상가가 잘 된다는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오히려 기존에 있는 상가에 있는 그 손님들을 거기서 다 뺏어 가지 않느냐 이제 하는 부분들인데 주간에는 뭐 저희들이 방송 포차 같은 거 하지 않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야간 부분에 이제 보면은 사실은 저희들이 그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 운영을 그렇게 길게 하지는 못했거든요. 못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상당히 거기에 손님이 오므로 해서 오히려 기존에 있는 상가의 시너지 효과를 좀 보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잘 되고 있는 포차를 예를 들어서 조금 이제 그렇긴 한데 그냥 쉽게 이제 설명드린다고 이제 포차를 예를 든 거고요. 예를 들면 모든 도시재생 사업은 100%가 다 만족할 수는 없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음향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제 장승포는 이제 완공이 되어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장 가서 실제적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이 뭔지도 한번 들어보시고 지금은 또 완공 이후에 또 우리가 장승포가 계속 또 벤치마킹 오면 그걸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좀 지금 부족한 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분은 좋아하지만 좀 안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박수 칠 수 있게끔 하려면 좀 그런 대안들도 미리 가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포차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 이제 알고 계시니까 물론 포차뿐 아니라 다른 거에도 찬밥도 마찬가지로 어떤 면에도 상업이 이거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장단점이 있고 음향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현장으로 가셔서 주민들 얘기를 듣고 앞으로의 좀 대안을 마련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인원이 한 10여 명 정도 이렇게 상근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에 감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튼 위원님 논의하신 그런 부분 저도 공감하면서 어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사후 관리나 하는 부분을 면밀히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 오포는 23년도에 공사가 완공이라고 하셨습니다. 오포도 문제입니다. 진행률을 보니까 그 주신 답변에서 진행률을 보니까 지금 행복올림센터는 20% 진행, 159 시민아트는 10% 진행. 근데 지금 23공 완공이 목표인데 이 진행률이 이렇고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제 옥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전체 공정은 한 30% 됩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 하는 올림센터와 그다음에 그 머무름센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변이 좀 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나머지 부수로 가는 침수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도 잘 아시다시피 그 문물센터 자체를 저희들이 당초에 활성화 계획할 때에 첫째 했던 그 장소를 저희들이 중간에 점검을 해본 결과 밑에 큰 암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건물을 짓기는 부적합하다 하는 그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 주민협의체하고 주민들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아마 이래 의논을 했는데 어떤 분은 그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쓰자, 아니면 이쪽으로 옮기자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는 이제 다 협의를 봐서 지금 저희들이 9월 19일 날에 설계 공모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고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어떤 행정 절차나 그다음에 주민 의견 충돌로 인해서 상당히 늦어진 거는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앞으로 지금 이제 그 정책 결정이 다 됐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좀 속도를 붙여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일 날 그 개최하는 공청회가 이제 요거 법 변경 때문에 하시는 공청회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럼 뭐 절차를 거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이런 일이 왜 났을까요? 왜냐하면 그 밑에 뭐 간 거 있고 이런 것들은 모르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머물센터를 미리 그 계획을 하고 사실은 기억이 납니다. 아까도 용역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우리 지역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용역을 해요. 그러면 시나 뭐 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이제 그런 이렇게 시행착오 없게 용역에서부터 계획부터 잘 수립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오포도 그 초창기 계획 단계부터가 사실은 그런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초에 이제 그 부분을 사실상 감지 못한 우리 공무원 책임이 큽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도 뭐 그때 당시는 없었습니다만은, 당초에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을 아마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우리 공모를 신청하기 위해서 아마 바쁘게 좀 움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검토를 못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그 지형을 좀 옛날 주차장하는 그 자리 지형을 좀 알았더라면은 당초 그리 정하지는 않았었겠죠. 그래서 아마 당초 판단은 조금 미스가 있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행정이 이제 아까 주민 참여 뭐 얘기하셨지만 성과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포 같은 경우에도 뭐 오포만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제때 주민들 사실은 그 자리에 그 큰 머물센터가 생기고 이런 것들은 정말 큰 사업이거든요. 오포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근데 제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반영해서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인정하시는 거죠? 여하튼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의견이 너무 주민들 간에도 분분하다 보니까 거기에 상당한 시간을 좀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 의견 분분한 것도 잘 조율하는 것도 주민이 하고 행정이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그렇습니다. 의견을 너희들이 결정해서 근데 결정해서 가면 행정에서 그거 그대로 받아주지 않지 않습니까? 여하튼 저희들은 최대한 주민 의견을 이제 반영시킨다고 이제 그렇게 한 부분인데, 하여튼 뭐 한님께서 이제 그렇게 또 보신다면은 뭐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국장님은 또 행정에 뭐 이렇게 리더로서 제 말 동의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그게 지금 우리 거제시의 도시재생의 현실이라고 저는 가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고연 앵커 건물도 아직 삽질도 못하고 있는 게 그런 이유 때문 아닙니까? 계획이 잘못. 고연 부분은 그 계획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건축비 단가나 이런 부분이 너무 상승이 되었습니다. 상승이 되고 저희들이 이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보니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너무 가다하게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그 리모델링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체적인 정축 부분을 조금 감하고 그 다음에 안에 이제 들어가는 우리 각종 일자리 통합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들은 같이 들어가면서 공유할 수 있는 뭐 강의장이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공유를 시키면서 조금 축소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이제 광장 부분에는 주차장을 저희들이 하려고 그랬는데 밑에 지하 주차장을 파보려고 하니까 옆에 건물들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게 저희들이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 주차장 부분을 없애고 지상 1층에서 3층까지 해서 당초에 61면을 65면으로 그렇게 이제 바꾸다 보니까 좀 설계가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올 연말까지 전부 마무리를 하고 내년부터 착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고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뭐 정축하는데 그 정축을 할 수 없는 그래고 또 계획이 변경되고 이런 얘기들을 들은 바가 있어서
계획 수립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부터가 주민의 의견 수립 이런 것부터 때문에 계속 다시 의견들을 모으고 수렴하고 정치하고 이런 것 때문에 늦어져서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국장님 말씀처럼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긴 됩니다. 근데 도시재생은 사실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이제 허비한 게 아니냐.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서 제대로 돼야 될 때 앞에 그런 것들 때문에 충분히 검토돼야 되는 것들이 행정이나 주민들이나 이런 소통이 잘 안 돼서 오지 않는 생각이 좀 안타까움이 들어서 제가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럴 때 지혜센터장이나 현장의 센터장들이 딱 자리를 잡고 왜냐하면 국장님도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는 내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혜센터장은 그렇게 공백이 생기지 않았을 거거든요. 사업 때부터 계속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요. 그러면 내가 몰라서 그때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도시재생은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었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가 너무 안일하다. 센터장이 비었으면 빨리 그 자리를 채우고 고용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포도 지금 제일 중요한 앵커 건물하고 센터를 짓는 게 남아 있는데 이럴 때 이제 그 자리에 센터장이 없다는 게 좀 시민 한 사람으로서 좀 우려스러워서 그러면서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장성포는 끝났고 고현 오포는 지금 진행 중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계획들이 다 되어 있고 사실 계획 변경이 좀 국토부랑 논의하는 걸 어렵다는 얘기도 알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고현 특성 다르고 거제면 다르고 거제면 이번에 뭐 신청을 하셨다던데 오포 다르고 그러니까 그 장성포는 나름 어묵 이렇게 해서 뭐 소만길 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지를 살렸어요. 그러면 이제 고현하고 오포도 지금 사실 그게 중요한데 과연 지역 특성에 맞게 이제 운영되려면 그 사후관리제도라는 게 있다는 걸 제가 알은 거예요. 우리 시도 혹시 그 사후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국장님. 한번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장성포 그 말씀드릴 때 잠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은 지금 뭐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괜히 만들어 놓고 그게 활용이 안 되면은 상당히 이런 부분은 안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저희들도 앞서 계획을 이제 잡으면서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염두에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충분히 저희들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마사협이라고 그 마을 관리하는 협동조합 그 국토부에서 하시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국장님? 예. 지금 지금 장성포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포에도 고현에도 예, 예, 있는 걸로 예.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럼 요 이제 마사협은 앞으로 혹시 사후관리제도 도입하고 상관없이 이 마사협을 그 마을에서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이런 데 계획은 있으신지. 왜냐하면 이거 마사협 만들 때 진짜 그러니까 억수 어렵게 이거 마사협 협동조합 이 마사협은 어렵게 이게 좀 진행이 되더라고. 일반 협동조합하고 달라가지고 예, 이렇게 주민들을 모아서 협동조합을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지에서도 이 협동조합에 관심을 가지고 이 협동조합이 이 재생사업 이후에 어떻게 이용을 하고 이용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관리할 건지에 대한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협동조합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는지?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대표적으로 들어서 장성포 이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마 이제 옥포나 고현도 뭐 그렇게 운영은 되고 있거든요.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장성포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다소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 옥포는 주민협의체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고현동이 마사협에 있는데 좀 현재는 잘 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분들하고도 당시 지금 앉아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앞으로의 어떤 사후 관리나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서도 이 조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기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하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같이 동참하고 의견을 교환하더라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국장 오포는 이제 협의체랑 마사협은 따로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이 마사협은 국토부에서 예산을 주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 협동조합인 만큼 지에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마사협이 지역의 도시행 사업하고 좀 잘 활용될 수 있게끔 더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알겠습니다. 마사협에 대해서는 전혀 좀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마사협에 관심 있는 분, 이 마사협이 잘 되면 저는 사후관리 제도의 도입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지금 도시에서 완공되고 나서도 이 마사협이 잘 되어서 주민 참여가 잘 되면 도시재정은 유지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지에서 좀 더 마사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의 역량 강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하튼 저희들이 뭐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행정에서 저는 예. 제가 보는 행정은 센터 건물 들어서는 거에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센터 건물 들어서기 전까지의 주민들의 뭐 참여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아서 자꾸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긴 하나 조금 더 관심을 마사협은 사실은 가셔서 한 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왜냐하면 고현 따로 옥포 따로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녹아내릴 수 있거든요. 관심 가지고 좀 진화 잘 해서 마사협 활용도 좀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여하튼 뭐 저희들은 이제 생활경제과에서 사회적 경제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협동조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전문성을 강화시키면서 앞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좀 더 빠르게 좀 강도 높게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그 지역의 도시재생도 연계해서 좀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뭐 우리 시가 뭐 그렇다 손 놓고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뭐 알겠습니다. 잘하고 있는 예, 거 국장님 예, 예. 노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이제 걱정은 그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저 관광호텔 부지에 막 그런 앵커 건물 들어서고 옥포가 이제 이렇게 센터 건물 들었으면 그 건물들은 정말 상징적인 건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주민들 속에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되는데 지금 시의 상황들을 보면 저게 진짜 지을 때까지는 어차피 뭐 국토부나 뭐 상관이 지어지는데 당장 사실은 이제 정권 바뀌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뭐 사업비가 뭐 줄어든다, 사업용이 바뀐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뭐 다시 우리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뭐 전체를 틀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네. 지금 당초에 우리 고현 같은 경우도 당초 컨셉이 일자리 통합 서비스를 주기 위한 그런 어떤 위험센터로 가지고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활성화 계획을 뭐 저희들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에 다 승인을 받아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뭐 다른 거로 바꾼다거나 이런 건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제가 알기로는 그 고연센터에 뭐 일자리 뭐 그런 기간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사업 변경을 한번 권고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아닙니까? 아니 그건 당초에 이제 우리가 거기 네. 들어갔었는데 네. 아까 이제 구원한 부분들은 아까 정축하는 부분하고 그다음 안에 들어가는 네. 전체 내용은 같습니다. 같고 그는 이제 국토부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접촉을 하면서 활성화 계획 변경 부분 어차피 자기들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예, 하고 알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어쨌든 계획은 간 변경이 없습니다. 예. 저는 그 지금까지 해온 도시여행 사업을 뭐라고 나무라고 싶어서 드릴 말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예. 이후에 잘 돼야 되는 걱정이 앞서서 네. 국장께 말씀드렸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거제시에서 지금 세 군데는 하고 있고 한 군데는 지금 올해 공모를 또 했다 하더라고요. 거제면이 뭐 잘 되면 이제 좋을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지도 감독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주민은 주민들이 그게 또 영향을 받아서 잘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국장님 믿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의장님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문. 다시 또 시장님 나오시러 올 거예요. 네. 예, 시장님 바로 대로 나와 주십시오. 네,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국장님 그 답변 들으셨지? 예, 들었습니다. 그 시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얘기를 좀 전반적인 것만 들었는데 듣고 혹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시장님 생각을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다. 우리 한은진 의원님께서 이제 걱정하고 있는 게 뭐 정권이 바뀌어서 전에 있는 시장님의 시책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서 혹시나 그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물어보는 거죠. 도시 재생은 그렇지는 않고요. 그 보니까 그렇게 해서 보입니까? 네. 예.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도시 재생 사업의 지금 현재 예산이 아마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작게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우리 거제 시민들이나 우리 그 정말 도시 재생 사업의 그 용도나 실제로 하는 그 취지에 맞도록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항우 관리입니다. 이게 지금 만든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항우에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잘 정리를 해야만이 이게 정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아, 그럼요. 그 현장에 나가 보시니까 또 달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률이 너무 늦어서 준공은 언제까지 사업 기간이 4년 5년 정해져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사실은 저는 정권이 바뀌고 이런 거에 대한 걱정 안 합니다. 왜 정권이 바뀌어도 시장님 의지가 확고하면 이 사업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거 안할 것처럼 수가 돈도 들어가 없습니다. 그건, 예.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사실 그것도 우려가 있었는데 시장님 서두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건 걱정은 안 하는데 사실 현장하고 시하고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그럼 벌써 지금 보여는 앵커 건물 올라가고 오프도 올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저도 그런- 답답합니다. 아니, 제가 오기 전에 벌써 지금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진짜 이야기하지만 지금 현재 3년째 그렇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우리가 관리비가 얼마 드는 거 압니까? 6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 그 사실은 이제 앞에 뭐 시장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 중요한 게 그걸 떠나서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년째 우리가 관리비만 6억씩 드는 게나 빨리 지금 마쳐야 돼요. 그러니까 왜 안 될까요? 그래서 그 너무 이렇게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그 국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초창기부터 제대로 된 계획이 있었어야 되는데 계획 없이 먼저 착공부터 먼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뭐 지하에 뭐 안그가 있는 둥 또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ES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가 상승률에 네. 대한 부분들 예산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고려돼 가지고 예산이 책정돼야만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그래서 뭐 이후엔 차질 없이 시장님이 확실하게 이제 이 사업들은 마무리할 수 단디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예, 예.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예, 예. 네, 시장님,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중요한 시기에 다들 우려들이 많습니다. 저는 뭐 어떤 시장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저희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50조 원을 들여서 진짜 우리 도시에 새로운 이렇게 활력을 넣는 진짜 좀 큰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뭐 그 활력도 찾고 뭐 문제 해결도 하고 주민의 삶을 높여주고 뭐 이런 사업들이었는데 지금 우리 시의 상황들은 이게 좀 녹록치가 않은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센터 진행률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빨리빨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서 그래서 시장님이 뭐 우려하는 것처럼 뭐 정권이 바뀌어서 자초돼 이런 일이 없다 하시니까 저 이제 3개월 됐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서에 보고 받을 때도 지금 고용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 변경 때문에 지금 국토부랑 아직도 협의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그런 협의를 시장님과 아셨으면 빨리 협의가 풀리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당의 좀 노력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협의가 안 되면은 고용은 지금 이용센터가 뭐 삽질을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협의가 안 되면 언제까지?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런 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장 그러면 지금 진행률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음.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지금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잘 검토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빨리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나중에 완공 후에 이 관리 감독, 그다음에 유지 보수,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인건비 사항까지도 상의를 해가면서 미리 좀 하면 훨씬 더 예산도 줄이면서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도시재생은 너무 급하게 아니에요. 급한 거 생각 안 도시재생은 하셔도 급하고 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시장님 예. 도시재생은 계획대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 계획도를 계획대로 하는데 사업인데 그 계획이 늦어지는 이유가 중앙에서 뭐 국토부랑 뭐 돈 뭐 계약비 이런 거 뭐 물가 그렇지 상승 이런 않습니다. 거 이런 우리도 것들은 우리가 변경해야 될 것들이 그치. 있어 놓으니까 하는 겁니다. 네, 그런 거는 이제 시장님이 예, 좀 그렇게 확고하게 알겠습니다.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다른 계획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 도시재생 그때 계획 변경해서 되기가 어려운 사업이고 예, 딱 계획된 대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예, 지자체의 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감사합니다. 제가 그 예. 합답을 좀 듣고 싶어서 아, 그렇게 마지막 시장님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을 예, 예. 드릴 겁니다. 예, 예. 아무튼 시장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럼 도시재생 사업은 처음 계획했던 대로 잘 진행되는 거 좀 믿고 아, 예, 예.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 자리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시정 질문은 24만 거제 시민의 더 행복한 삶을 위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늘 시민 편에서 일하는 지연 한은진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왜 이리 많습니까?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최고 김선민 의원이 최고 먼저 들은 것 같습니다. 김선민 의원으로부터 보충 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한은진 의원님 보충 질문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그 시장님한테 한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나오셔서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앉아 나가야 됩니까? 앉아네 여기. 그 한은진 의원님 우리 고현동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지혜의 바다 거기를 이제 우리 실내 체육관을 리모델링 한다는 그런 뭐 최초 계획이었는데 리모델링을 하면은 리모델링은 조금 노후되거나 낙후된 거를 다시 깨끗하게 해서 새롭게 쓴다는 그 의미잖아요. 그러면 실내 체육관 리모델링 하면은 지혜의 바다 도서관 리모델링 하면은 실내 체육관 기능을 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 어차피 나중에 진행하게 되면은 지금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그 박정훈 교육감님도 선거하고 하실 때 그 공약하실 때 뭐 공약 발표하시고 언론 통해 가지고 그럴 때도 우리 거제를 콕 집어서 돈에 확대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 사업 예. 지혜바다 도서관 사업 자체를. 그러면 아직까지 이게 유효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 경남도 교육청하고 혹시 소통되고 있는 건 있습니까? 지금 저번에 약 한 2달 전에 예. 경상남도의 그 정책 보좌관님이 하고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쪽에서도 아마 전체적으로 의견을 개진을 하고 있는 중에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또 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그 지혜바다 건립 예산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다 주는 겁니까? 리모델링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 비만. 100억 정도 그렇게 그럼 우리가 이제 MOU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꼭 실내 체육관 위치에 해야 될 뭐 그게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한은진 의원님한테 계속 이야기했지만 우리 지혜의 바다를 도 중요하지만 우리 실내 체육관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문동에 우리 거제를 대표하는 도서관을 지을 때 그 지혜의 바다 못지않은 건물을 저희들이 짓겠다 이렇게 지금 제가 그러면 그 상문동에 추진하는 거를 지혜바다 도서관 추진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지혜의 바다라고 콕 집어서 그 뭐 지금 도서관이 있는데요. 아까 웅장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지혜의 바다로 그런 사업을 이어가면은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니까.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거는 리모델링 하는 조건으로 하는 거지. 리모델링 아마 조건이 아니면은 지원 안 그걸 한번 하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리모델링이라는 게 지금 뭐 공약 밝힌 대로 도내에서 이런 지혜바다 도서관 사업을 갖다가 계속 확대하겠다는데 꼭 리모델링이어야만지 이게 뭐 지원이 되는 건지 또 이게 그 아까 말씀한 김에 그또뭐 얘가 나왔지만 거기는 뭐 아시는 대로 폐교된 학교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실내 체육관을 갖다가 굳이 이렇게 없애가면서 거기를 실내 체육관 기능 아예 안 해가면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거기 우리 주 경기장에 거제시 탁구장, 그 클라이밍, 보조 경기장, 테니스장 그럼 실내 체육관이 없으면은 그 스포츠 종합 시설에 대한 그 뭐 중앙 역할이 안 되는 건데 거기를 굳이 뭐 바꿀 필요성이 있는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동에다가 시장님께서 구상하신 그 내용들을 지혜의 바다 도서관 그 사업하고 접목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같이 접목해서 추진하면 되지 않는가? 지금 그 도 예산에는 방금 우리 그 담당 과장님께서 보니까 그 신설 비용은 그 도에서는 그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방금 우리 김선민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거제시립 제대로 된 도서관을 지을 때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그까지 하고 또 그 안에 지금 또 뭐가 유아 해방 센터도 저희들이 같이 지금 포함을 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부분을 도서관과 그다음에 우리 정말 우리 거제시의 20, 30대의
우리 자녀를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좀 쉴 수 있는 자리, 또 책을 볼 수 있는 자리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또 지혜 바다의 좋은 점을 저희들이 마케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게 지혜바다 도서관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설에 대한 비용은 아예 예, 절대로 없는 지원이 안 걸로, 된다는 예, 지침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거를 좀 풀어갈 수가 없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잠시만요. 예, 시장님 들어가시고 그때 의장님 그때 당시 이거를 추진했던 담당 과장님 한번 평생교육 과장님. 예. 그때 담당 과장님이 생활체육과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대장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와주세요. 보니까 추진 일정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예, 과장님 그때 당시에 김성가 의원님하고 시장님하고 교육관님하고 다 모인 자리에 그 추진 일정을 발표하신 게 이 과장님께서 다 하신 것 같은데 그 자료를 보니까 거제시 체육관 및 탁구장 이전 계획 완료돼 있거든요. 그럼 요 어디로 이전 계획이 있었단 말입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관련되는 부서가 같이 모여서 의논은 있었습니다. 근데 예? 어떻게 하겠다는 확정된 내용은 없이 이제 그렇게 아니요, 요게 시에서 만든 자료인데 이전 계획 탁구장 체육관 완료. 그러면은 그럼 이건 일정에 대한 거고 어디 논의된 바는 없단 말이네요. 이전에 장소에 대한 거. 이제 고현항 재개발 지역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은 그 당시에 정리가 된 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한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게 다르고 의원님한테 보고하는 게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보고는 똑같이 했는데 받아들인 게 다르신 거 아닙니까? 보고가 달랐습니까, 실제로? 실제로 뭐 보고가 다른 내용은 없었고 이제 서로 이제 표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받아들이는 말을 이야기하는 쪽하고 받아들이는 쪽하고 조금 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시장님한테 보고하더라도 똑같이 보고하시고 저희도 보고를 똑같이 받고 아무튼 관심을 좀 많이 저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시죠. 예, 김세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 아직 성당 안 했습니다. 성당 안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태일 의원님하고 태양희 의원님이 동시에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저는 양보하겠습니까? 그러면 이태일 의원님으로부터 보충 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승낙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태일 의원님 보충 질문 5분 안으로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시장님한테 예, 시장님 놓으십시오. 예, 질문하십시오. 예, 지금 시장님 지혜바다 체육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까 이 MOU가 의견 교환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관 대 기관이 MOU를 했는데 그냥 이게 단순 의견 교환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무슨 민자 유치한다고 4천억, 7천억짜리 뻥쳐가지고 오는 거 하고 기관 대 기관이 서로 행정협의를 해서 저 사진에 보면 의회 의장님까지 딱 나오셔가지고 다 사진 찍고 합의된 사항을 그냥 단순 의견 교환이라 보면 안 되고 그리고 이쪽에 답변서에 이렇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체육 활동에 대한 뭐 체육인들의 불만 표출이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1년 9월 13일 날 그러니까 MOU 체결 하루 전날입니다. 거제시 체육회장님께서 거제 실내 체육관 이전 및 신축 관련 체육인 건의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건의서가 들어오고 나서 그 뒷날에 MOU가 그때 당시로도 체육관 그 지혜바다 체육관을 건립한다 봤을 때 체육인들의 민원이 가장 많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어찌 또 집행부하고 시장님이 체육인들을 만나가지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의서도 나왔고요. 그리고 그 건의서를 토대로 MOU도 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흔히 이야기하는 체육인들의 불만 표출이 있을 거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미 불만 표출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된 겁니다. 체육회장님이 정리를 해주셨고, 그리고 아까 계속 그 시장님이 위치가 어디 정해졌습니까? 위치가 어디 정해졌습니까? 하는데 그제시 지혜바다 그 위치 관련해서 고현항 쪽으로 해가지고 체육회장하고 임원 등이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그제시에서 PPT 발표를 했습니다. 위치는 고현항이다. 그거에 대해서 다 어그리가 된 겁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시장님은 지금 저 박종훈 교육감이나 전임 병강용 시장이 선거 앞두고 마치 졸속으로 그 부모님들 표 좀 받아볼 거라고 이 행정을 추진한 것처럼 폄하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체육인들 의견 그리고 학부모님들 의견 다 모아가지고 제대로 추진을 했고, 그리고 그제시에 젊은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지혜바다 도서관에 대한 굉장한 욕구가 있고 그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꽝 대신 닭이라고 그제시립 대표 도서관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제시립 도서관도 설립하고 교육청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교육청에서 리모델링비 되고 우리 그제시가 마다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체육인들이 그 이전 건의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실내체육관은 어떤 형태로든지 리모델링 하더라도 국제대회로 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체육인들의 요구는 국제대회는 물론 국내 국제대회를 모두 할 수 있는 종합실내체육관을 건립해달라는 요구로 인해 가지고 한 2년간의 공백에 대한 부분을 자기들 감수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분산 효과가 그러니까 그 집중 효과가 사라지고 실내체육관이 저 밑을 가더라도 자기들은 감수하겠다. 왜? 그제시의 체육 인프라가 국제대회 하나 할 수 없는 지경이니 그런 걸 다 감수하겠다 해가지고 일이 추진이 됐는데 마치 졸속으로 대충 했다는 그 시장님의 인식에 대해서 저는 개탄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태일 의원님 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졸속으로 했다 뭐 그거에 대한 거는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다만 있잖아요. 저 들어보십시오. 다만 우리 요하고 유사 사례가 한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고등학교, 중앙중학교, 중앙초등학교 앞에 보면 그 지금은 공원으로 지정은 안 됐지만은 공원으로 지금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그 로컬 푸더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게 도비 15억, 우리 15억을 해서 매칭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위치를 변경을 할 때도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위치를 좀 더 잘해서 우리 농민들도 좋고 우리 시민들 생산자와 소비자가 잘 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해 봅시다라고 해서 좀 시간을 두고 해서 우리 노재화 의원님 그다음에 우리 께서도 오셔가지고 많은 의견들을 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전임 시장이 했는 자리를 네 마음대로 바꾸려 하노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로크푸드 협회에서도 저를 찾아와서 많은 항의를 했었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가 정말 맞나 안 맞나 우리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나서 정말 그 자리에 대한 부분을 책임을 질 수 있을 때에 우리가 확실히 결정을 합시다라고 해가지고 아마 또의 그 위치 변경에 대한 의견도 아마 저 외에도 물을 건데 잘 알다시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 좋은 안이 고현항 지금 현재 모래부두 이 사이에 지금 현재 로컬푸드 위치를 옮기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게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거제시에서 그때 당시에 그러면 우리 그 전 시장님이나 전에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정책이 다 맞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의견을 지금 개시하고 한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지. 그럼 이때까지 했던 걸 다 맞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그거는 잘못된 시정에 대한 부분이다. 반발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과장님, 거는 심의 제가- 내가 보기 불편하더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더 논의를 하는 게 맞다. 그다음에 어차피 지금 상문동에 저희들이 이제 도서관을 짓고자 하는 거에 대한 것도 제가 공약 사항을 한 게 아닙니다. 전임 시장님께서 약속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더 연장선으로 그러면 요에 대해서 추진을 합시다. 대신 지금 현재 기회바다하고 같이 또 그다음에 우리 유아 해방타운에 대한 센터까지 포함해서 좀 충분한 검토 후에 제대로 된 도서관, 제대로 된 우리 거제시의 대표 도서관을 짓자 이런 의미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태리 의원님께서 그 우리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혜바다 도서관을 추진 안 한 거에 대한 우려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니 그 우려에 대해서 걱정하시면 그럼 지혜바다 도서관을 추진하셔야죠. 내가 뭐 다른 우려 때문에 지금 이 귀한 예, 시간 그에 뺏어가지고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로컬 푸드 센터도 말씀하셨지만 그거 구제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까지 받아가지고 위치하고 다 해가지고 의회 결정이 난 부분인데 시장님께서 심의 보기 불편하신지 모르겠지만 그걸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어제 의회가 결정했던 그리고 행정하고 같이 결정하고 논의했던 부분을 그 시장님이 털은 거잖아요. 아니면 그래 로컬푸드 지금 협회에서도 더 좋은 위치다고 감사하다고 좀 직접 찾아온 적도 있습니다. 최초에는 안 하시겠다고 하신 그렇지 거 아닙니까?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그러나 지혜바다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는 그런 말 들을 때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그런 우려를 또 우리 한은진 의원께서 잘 말씀하셨고 그러나 뭐 너무 그거는 이것저것 지나서 정치적으로 실제로- 해석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제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는 너무 좀 우려하는 그냥 거예요. 뭐 대충 하시는 관계 말씀을 뭐 누가 보면 시원시원하다고 하겠지만 저는 좀 무성의하다 느껴지는데 그렇지 그거 않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시간이 얼마 없네요.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장님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부분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죠?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의 규칙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